네, 정치 여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평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온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우리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한중 관계에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가시죠.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입니다. 주중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의 저 발언 지금 다시 들어도 다시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상대국 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외교관의 중국 외교관의 무례한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거죠. 이 싱하이밍 대사의 저 발언 도저히 워낙 전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안하무인이고 주권 국가의 국민들은 깡그리 무시한. 또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 중국과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조공 국가였다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저게 싱하이밍 대사만의 생각이겠느냐? 저 사람이 아주 특별해서 돌출 행동을 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저런 것이냐라는 부분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시진핑 주석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마라라고에 찾아갔었잖아요. 찾아가서 둘이서 한 얘기 중에서 그 한반도는 3,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서 발칵 뒤집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중국에서 얘기하는 시진핑의 중국몽, 중국의 꿈이라는 게 뭐냐? 한당 성세입니다. 한나라와 당나라의 그 화려했던 과거를 되찾자. 다른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그 조공 국가로 복속시켰던, 속국으로 복속시켰던 그 과거를 되찾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싱하이밍 대사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청나라 때 원세계, 중국어로 발음하면 위안스카이죠. 갖은 악행을 저질렀던 위안스카이까지 언급을 했는데, 자, 이런 비판을 저는 대통령이 하는 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네. 처음 들어서 저는 뭐 싱하이밍 대사에서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도 비판하고 싶습니다. 하고 저런 태도랄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이미 초치를 했죠. 불러서 세게 항의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외교부 대변인이 또 뭐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저는 뭐 정부가 할 일을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뭐 비판하거나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신 건 저 처음 들었고,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인 속은 좀 시원하실지 몰라도 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멋있다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 최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께서 이렇게 대놓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중국 측은 중국 측 외교부 대변인이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집권당 내부에서도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중진 의원 윤상현 의원은 이거 국가원수 체면이 잘못하면 말이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 중국이 거부해버리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물밑에서 전략 대화를 하고 필요하면 특사라도 파견해야 된다. 저는 국민의힘 지금 강경한 지도부 말고 이런 목소리에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나가시는 게 저는 우려스러운 게 처음 있는 일이고 중국 반응도 그러면 시진핑 국가주석보다 얘기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들 저는 말씀을 안 하는 게 맞았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때 했으면 이거를 참모들이 와가지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한다? 그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물밑에서 어떤 항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다르라고 한 얘기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내부에 있는 반중 정서 이런 거를 지금 집권 세력이 자극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이런 시각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조혁 위원장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중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중국 당국의 반응을 보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반응 자체가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 교류하는 것은 직무고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그동안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반응하던 것들과는 사뭇 다른 거잖아요. 네. 뭐 사소한 것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도 펄펄 뛰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 스스로도 봐도 싱하이밍 대사가 저렇게 한국민들한테 15분이나 무슨 설교하듯 훈계하듯 저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들은 전 세계 외교 관례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물론 이것도 나중에 또 격화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 나온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입장에서 무슨 조치를 그러니까 그 소환을 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추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초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어떤 입장을 강력하게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더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아마 그 아까 지금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이제 물밑에서 어떤 교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당장 뭐 이게 터진 지 며칠 됐다고 가서 무슨 뭐 물밑에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각자는 각자에 대해서 서운함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되다 보면 또 나름대로의 또 대화가 이루어지든가 뭐 그런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 네. 여권에서는 지금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추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중국 측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싱하이밍 대사 초치해가지고 초치라는 건 불러서 강력하게 이제 항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국 측에 뭐 제가 뭐 중국어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주중 한국 대사를 불렀을 때 보니까 일정을 잡고 면담했다는 그런 용어를 썼다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위에 찌엔입니다. 예. 역시 약견. 예. 특파원층이 다르군요. 근데 그런 건을 보면은 중국이 좀 수위 조절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 쪽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태가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저는 기피인물로 추방을 해야 된다. 제가 한번 쭉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이제 1971년도에 이른바 비엔나 협약이죠. 외교관들에 대한 협약이 발효된 이후로 우리 한국에서 외교관이 추방된 적이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외교관입니다. 대사가 아니고 그때가 이제 1998년도에 러시아와 이제 스파이 문제가 생겨서 러시아가 먼저 추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방을 하고 러시아가 또 추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 힘이 과도하게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좀 돌이켜 보시죠.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를 한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보수 정부라고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조, 그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저는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를 한 거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동구권 국가들과 일제히 수교를 하면서 우리의 경제 지평, 외교 지평이 진짜 넓어졌습니다. 그 뒤에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지금까지 최대 흑자국이었습니다. 흑자국.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적자국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까지 나가면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집권당이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좀 기분 나쁘다고 모든 걸 쏟아내면서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해버리겠다. 그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쭉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 외교관 추방이라는 게 그러면 한중 관계를 파탄내겠다는 겁니까? 아예? 그래서 집권당이면 집권당답게 좀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싱하이밍 대사 논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회동 자리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여과 없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도 듣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한낱 짜장면 한 그릇과 맞바꿔 먹었습니다. 제1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낱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 대사의 관저까지 찾아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15분간 훈시를 듣는 모습에 국민들의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국가간 해서는 대사로서는 더구나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고요. 또 신 대사가 과거에도 뭐 굉장히 그 과격한 발언들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예.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마저도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그 말을 듣고만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좀 제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싱하이밍 대사가 저런 얘기를 할 것을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들어보면 한국말로 했잖아요. 그럼 다 들으면서 아 이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화가 그런 발표가 끝난 다음에 신 대사님의 생각은 알겠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반박을 당연히 하셨어야 돼요. 아니 그동안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대화 내용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총리가 회담을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대사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의전 서열 뭐 몇백인지가 되지도 알지도 못하는 국장급 대사가 우리 의전 서열 8위인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저런 식의 막말 그리고 저게 야당 대표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저걸 생중계하셨어요, 유튜브로. 온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의원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미숙함이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저걸 도대체 생중계를 왜 했을까가 저는 참 미스터리입니다. 저거 생중계를 예를 들면 외교관 사이의 관계를 생중계한다는 얘기를 저는 모든 합의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생중계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걸 봤어도 그냥 만나는 자리를 생중계를 한다. 그것도 유튜브로. 그거는 저는 외교 관례상 있어 본 적이 있는지를 적어도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왜 했을까? 아마도 추정을 하기는 저 싱하이밍 대사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맹비난을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그 토대로 삼기 위해서 그걸 기대했었는데 사실 보시면 알지만 싱하이밍 대사가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훈계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완전히 판단 미스였던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면수 대변인, 김종혁 위원장 질문 나왔습니다. 생중계 왜 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중국 대사가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관저로 초청을 했고 지금 뒤늦게 보니까 뭐 한동훈 장관도 불렀는 초청했는데 본인은 거절했다고 이제 전 그 기사 보면서 조금 그 법무부가 기사 플레이를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좀 유치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못마땅하면 가서 지적하면 됩니다. 김기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말씀드리고 이제 초청하고 양측 간에 협의를 했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요. 지금 제가 아까 초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싱하이밍 대사의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싱하이밍 대사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보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싱하이밍 대사의 급을 얘기하면서 의전서열 8위의 야당 대표 얘기하는데 저분은 특명 전권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불러가지고 초치해서 항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반문하면은 우리 국가 의전서열 1위인 윤석열 대통령은 일개 대사를 상대로 이런 막 항의를 하고 발언을 쏟아냈다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사의 격 이런 걸 따지면 스스로 좀 옹졸해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전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얘기는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은 외교의 본령이 무엇일까? 결국은 국익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우리 기업들의 생사, 이익을 지켜내는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른바 가치 외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선봉에 서 있는데 미국과 일본을 대신해서. 근데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8일에 중국을 간답니다. 가서 친강 외교부장하고 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북한과 일본이 회담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급. 그러면 만약 이런 일이 다 벌어져가지고 미중 사이에 해빙 무드가 돼가지고 경제협력, 외교협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북일 사이에도 수교협상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국익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거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수 정부에서 30년 동안 뚫어놨던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배척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비공개 회동에서도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우리 기업들 문제였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 최대 이제 적자고 돌아서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명동거리에 중국 관광객 많았는데 지금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아서 없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겨달라. 싱하이밍 대사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한쪽만 보고 이제 너무 비판하시는데 두 번째는 한반도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렛대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역할 당부하고 제대로 이 안반도 위기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이건 우리 정부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하자는 거였습니다. 뭐 우리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방류할 것 같아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직도 말을 안 합니다. 시찰단 갔다 오죠. 밝히지도 않아요. 우리 수산업계들 지금 못 살겠다. 다 죽게 생겼다고 항의하는데 우리 정부는 뭔가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야당 대표가 가서 그래도 집권당이 안 챙기고 정부가 안 챙기는 외교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할 말 다 하고 했고 지적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장님. 이 한중 관계가 이렇게 사실은 살아는 판이 돼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판을 깔아준 셈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과하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여전히 미스터리 남는 건 왜 생중계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습니다. 저는 뭐 이해가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외교 관계를 국익을 생각한다면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다.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적이고 여권 내에서도 너무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주권과 자주권 그리고 우리의 국민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응하라는 것은 옳지만 무슨 뭐 무조건 추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 감정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문재인 그거 맞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심지어는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앞장 세우고 거기다가 그 정부 전체가 나서서 반일운동,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토착 왜구라는 식으로 국민을 완전히 갈라치게 했던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사의 격이
특명 정권 대사 많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죠. 그럼 저는 또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나려고 우리 쪽에서 갔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우리를 마치 무슨 자기 부하들 대하듯이 그때 그 사진 보면은 자기가 상석에 앉고 양쪽에 앉혀서 우리 방문객들을 그렇게 우리 쪽에서 간 사람들 그렇게 앉혀놨던 걸 보고서 그때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베이징 특파원이었고요. 이해찬 전 총리가 대통령 특사로 오셨었고요. 예. 90도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여기 앉고 원래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싱하이밍 대사는 이렇게 평행으로 앉지 않습니까? 그 의전이 그게 맞아요. 사실 국가 대 국가의 대표로 그렇죠. 만나면. 근데 시진핑 주석은 여기 앉고 이 이해찬 특사가 이제 90도로 여기 앉았습니다. 그건 무슨 자리 배치냐면 시진핑 주석이 홍콩 행정장관의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앉습니다. 굉장히 의전상으로 어긋난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 지금 중국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중국이 잘못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 보세요. 싱하이밍 대사 앉아서 자기가 그렇게 뭐 이런 자세까지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다리 쫙 벌리고 앉아서 자기는 그거를 읽고 말하는데 옆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그걸 적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특명 정권 대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특사가 갔는데 그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대합니까, 우리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과거에 오랜 역사 시절에 저희가 무슨 조공국가였던 그런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틈만 나면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뭐랄까 그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국가적 이익, 국익과 국가적 자존심 챙기는 거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리 벌리고 얘기했다는 표현 쓰니까 갑자기 우리 다리 잘 벌리고 얘기하신 분 있잖아요. 높으신 분. 생각이 나가지고 피식 웃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지적하는 건 별 도움 안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네. 굴욕적 요구한다고 세상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집권당 지도부가 무슨 백댄서냐? 이런 표현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자기들 체면 깎아먹는 얘기예요. 그럼 딱 한마디만 지적하겠습니다. 네. 굴욕적 얘기하는데 진짜 굴욕적 얘기는 지난번 일본 가가지고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한 게 굴욕적 얘기입니다. 네. 강제징용 우리 피해자가 다 풀어줬습니다. 다 우리가 물컵을 반을 채우라고 했는데 물컵을 엎질러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사과 안 합니다. 그 전범기업이 지금 배상하겠다고 합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강제징용 없었다. 그쪽 정부에서 독도 영유권 다 주장할 때 그거를 항의하는 게 그게 굴욕적 요구가 아니고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외교였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제부터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의원 외교라는 취지 자체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연 이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것이 적당하냐?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 5명은 김태년 의원, 홍익표 의원,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입니다. 그리고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국회 방중단인데요. 12일에 베이징에 도착해서 16일까지 체류하면서 중국 정부와 재계 인사를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자, 중국이 그렇다면 왜 민주당 의원만 초대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 먼저 여쭤보셔야 될 거예요. 민주당만 초대인지 뭐 그건 제가 확인되냐고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 측이 아마 뭐 국민의힘 의원들 초대했는데 안 간 건지 그건 제가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뭐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분들이 당에 이제 우리 당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기구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이고 김태년 의원 이제 위원장입니다. 네. 우리 편행급께서 이름을 모두 소개해줬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SBS 소개하니까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외의를 갔다거나 정말 어떤 국위 외교가 아니고 쓸데없는 일 때문에 갔다거나 하면은 비판받을 수 있죠. 지금 국회도 열려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그 싱하이밍 대사의 관저 초청 이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 우리 무역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 3일 전에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폭도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 애로점도 듣고 그다음에 중국 측으로부터 중국 싱크탱크도 가서 협의도 하면서 우리 기업들, 우리 교민들
더 챙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보러 간 겁니다. 저는 정쟁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챙기려고 한 그 야당 의원들, 이분들이 외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익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비판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그 이전에 먼저 계획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은 못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것 자체를 뭐라고 일정을 바꾸고 이러는 것들이 어땠는지 그건 사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좀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참고로 지금 보면 그 지난 3월에 그 중국 공산당 전인대가 우리 그 김진표 국회의장을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그때를 이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이거 오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가서 미국과 이제 그런 한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외교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우리 전인대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저 국회의장을 불러서 또 어떻게 보면 맞불을 지르는 것 같은 갈라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보이잖아요. 근데 김진표 의장께서는 안 가셨어요. 네. 안 가겠다. 그렇게 저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가신 민주당 의원들이 뭐 민생 경제를 보시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얼핏 드는 생각이 2017년도에 사드 문제가 났을 때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7분인가가 중국을 방문을 했어요. 예, 그때도 좀 뵀습니다. 예. 예, 그랬었죠. 예. 근데 그게 뭐 그때 가서 사드 문제가 그 중국과 한국 간에 있었던 사드 문제가 무슨 해결이 된 것도 전혀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또 무슨 뭐 미략이 있었네 뭐네 온갖 그 이상한 기사들이 나와서 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정말로 좀 경제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의원회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짧게. 저는 뭐 기억하지 못했는데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그때는 의원이었겠죠. 네. 사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서 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 챙기는 데는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서 풀러 가야죠.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한다는데 막혀 있다고 안 갑니까? 네. 그게 국민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